오늘 할 이야기는 전동 킥보드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이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 중 하나이다. 킥보드의 형태의 전동 관련 장치를 달아 만든 이동장치이다. 보급형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와 같이 차로 취급을 한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나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사람들이 걷는 보도 주행을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 행위이다. 보도 주행 중 사람들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대 과실이 적용된다. 즉 차와 같은 취급이고 무조건 형사 대상을 해야 한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 킥보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청소년들도 탈 수 있었고 위험한 고개 운전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해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의 실수도 종종 있었다. 어떻게 보면 차와 비슷한 장치인데 안전장치도 없는 기구였다. 그것을 어린 청소년에게 그대로 노출이 되자 작은 사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정부도 도로교통법 등을 수정해 원동기 면허 이상만 운전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그리고 각종 사고로 인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 명백히 차로 분류가 되어 술 먹고 타면 안 된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로 넘어가니까 조심해야 한다. 헬멧도 착용해 의무화가 되어 있다. 전동 킥보드는 사고가 났을 때 오토바이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 최소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동승자도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 위급 상황 시 동승자가 타 있으면 대처가 늦어진다. 방향을 꺾는 행위나 물건을 피하는 것이 늦어진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무게 30kg 이하, 최고 속도 25km이기 때문이다. 물론 무게도 늘고 속도도 올릴 수 있는 장치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되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이륜 자동차로 분류가 된다. 킥보드 회사들이 놓아두는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사건 사고는 많기는 했다. 처벌 규정이 마땅히 없었을 때는 처벌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가 유행이 된 지 몇 개월 만에 법이 개정될 정도로 심각했다. 공유 서비스 킥보드가 유행이 되어 아무데서나 킥보드를 몰 수가 있게 되었다. 법으로도 16세 이상과 제2종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가 있는 사람들만 가능했다. 하지만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헬멧 문제는 정말 골치가 아픈 문제이다. 공유 서비스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것은 어느 한 곳에 놓아둔 킥보드를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치고 타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헬멧이 있을 리가 없다. 그냥 헬멧 없이 킥보드를 탄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 갑자기 멈출 때 용수철처럼 튀어나갈 수도 있다. 그럴 때 헬멧이라도 있으면 중요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다. 아니면 넘어져서 옆으로 바닥에 쓸릴 때도 충격을 감수할 수 있다. 자기는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서 업체들은 헬멧을 같이 제공하고 반납하는 것을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눈앞에 자전거도 훔쳐가는 사람들인데 공용 헬멧을 안 훔쳐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납하기 귀찮아서 그냥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문제로 업체들도 골치를 썩이고 있기는 하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 8월 1일 2명의 10대 학생이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탔다.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에서 타다가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던 80대 여성을 치어 목숨을 잃게 만든 사건이다. 2024년 6월 8일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부부가 산책하던 도중 10대 여고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여 아내의 목숨을 잃게 했다. 뺑소니도 있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등 다양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전동 킥보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값싸고 편리한 이동수단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고를 낸다면 그에 따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때로는 위험한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안전운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